저는 사실 호주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돌아봤던 게 저희 아기였어요. 별로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좀 놀랄 수도 있어요. 한국이랑 제가 다녔을 때 학교랑 진짜 다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호주에 와서 전업 아빠로 이제 아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두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활약을 하고 있는 홍석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호주에 오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 전까지는 뭐 한국에서 그냥 평생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앞이 안 보였어요. 더 이상 저한테 벌어질 큰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이제 애기 낳고 다 해보니까 이제 애만 자라고 독립하고 이러는데 벌써 은퇴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다가 조금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돌아봤던 게 저희 아기였어요. 아이였는데 이제 학교 가기 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딱 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학교 갈 거 아니에요. 학교 가고 나면은 뭐 하겠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가려고 이제 입시 준비를 할 거잖아요. 뭐 초등학교에 쭉 다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한 20년 지나면 지금 제 모습이 되는 거더라고. 2, 3년 지나면. 그럼 이제 저희를 다시 봤죠. 애가 이제 뒤에 저희가 잘 되면 이제 저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랑 와이프랑 이제 얼굴을 마주보고 했을 때 별로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살 게 아니라면 앞으로는 좀 뭔가 다른 걸 해봐야 할 생각을 해야 되겠고, 지금 사는 그대로는 어려우니까 잠깐 멈춰봐야 되겠다. 그래서 둘 다 휴직을 낸 거예요. 양가 뭐 주변에 다 알린 다음에 어떻게 휴직 생활을 할까 그때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내면은 몸은 편하고 뭐 잘 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휴직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저희가 처음에 바랬던 뭔가 나중에 어떤 걸 해볼까, 뭐 새로운 경험, 앞으로 이제 아이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남은 삶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는 떠나봐야 되겠다. 외국에 가서 살아보자. 뭐 여행 가자는 마음은 아니었고, 아까 같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완전 새로운 경험을 해야지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결정된 거는 사실 저는 상관없었어요. 와이프가 좀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가급적이면은 영어를 쓰는 곳에 가서 약간 자기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 배운 공부로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골랐더니 호주가 좀 낙점을 받은 거죠. 호주는 저녁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밤이 없어요. 여기 밤에 싹 문 닫잖아요. 밤 문화가 없잖아요. 한국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저녁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요. 가족들이랑 이제 밥을 먹고 일찍 자고 가족이랑 이제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좀 그게 당연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좀 놀라면서 좋았고, 저희는 가족 단위로 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 자매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보면은 제가 그냥 감이에요. 보면은 최소한 셋인 것 같아. 애들이 둘 아니면 셋 또는 뭐 그 이상은 엄청 많아요. 한국은 뭐 없거나 하나거나 뭐 진짜 잘해야 둘인데, 여기는 그래서 좀 보면서 제가 직접 뭐 그분들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기를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괜찮은 환경인가 보다. 뭐 실질적인 뭐 지원도 좀 있다고 들었고, 저희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디 가서 좀 많은 분위기? 뭐 그런 거를 좀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아빠 생활을 하잖아요. 학교 등교나 학교 할 때, 아니면 뭐 어떤 뭐 수영이나 이런 예체능 같은 거, 이제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아빠들이랑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 좀 걱정하긴 했어요. 한국 생각하고 가서 나만 아빠면 어떨까 그랬는데, 여기는 비율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빠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어디에 껴도 뭐 이상하지 않는, 어디 가도. 근데 정보가 사실은 제가 찾아봤는데 많지 않았고,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인데, 어쨌든 저희 아이는 한국 나이로 이제 6살에 왔으니까 여기로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던가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둘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데일리 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한 8시, 9시에 보내가지고 5시까지 이제 하루 종일 봐주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100불이었어요. 100불.
되게 센 거잖아요. 사실 하루 보내는데. 근데 그거를 뭐 매일 보내는 집은 없어요. 워낙 부담이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보내는데 사실 하루 종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제가 집에 있기도 하고 애기가 이제 처음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루 종일 보내는 건 좀 부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간만 보내는데 100불을 덜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자기 마음에. 그래서 그거는 좀 비용적으로도 고민을 하다가 유치원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유치원은 제가 알아본 유치원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시간이랑 똑같았어요. 한 8시 반에 보내고 학교가 끝나면 한 2시 반쯤에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절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뭐 한 주는 2번, 뭐 다음 주는 3번, 그러니까 한 2주에 한 5번 보내는? 그러니까 보내는 시간도 풀타임이 아니고, 그리고 전체 보내는 날짜에서 한 절반 정도. 저희는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 비용도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반나절 보내는데 한 2년 전이었으니, 2, 3년 전이었으니까 한 36불이니까 이제 100불에 비하면 되게 경제적이기도 했고, 저희 아들은 이제 유치원에 적응을 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간 게 이제 여기는 이제 학교를 이제 갈 때 유치원을 좀 더 다닐 수도 있고, 학교에 보면은 1학년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영학년이라고 있어요. 프랩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비 학교 뭐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다 프랩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문 아니에요.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냥 1학년으로 가도 돼요. 프랩을 다녀도 되고.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유치원을 다녀봤는데 유치원도 적응했고, 그리고 어차피 학교를 갈 건데 프랩이랑 과정에서 한번 적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랩을 보냈어요. 프랩을 보냈고, 프랩에서 이제 잘 적응을 하고 되게 잘 챙겨줘요. 왜냐면은 정식 학년이 아니라서 되게 완전 병아리 애기들이잖아요. 학교 막내들이라서 교복도 좀 다르고, 또 형아들 다 챙겨줘. 선생님들 되게 집중해줘가지고 적응을 잘 시키기 위해서 되게 잘 챙겨줘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적응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부터는 이제 과정이 비슷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신분이라서 저희 학교의 케이스만 저는 아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1만 불 정도를 내요. 1만 불이라 하면은 비싸진 않아요. 1000만 원 정도, 한 9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월로 이분을 하면은 뭐 월에 한 돈 100만 원 뭐 좀 이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봤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도 둘 다 맞벌이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등원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등원 학원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아침 일찍 가서 뭐 일찍 오던, 아니면 아침에 일찍 가서 뭐 저녁에 하원을 하든 해서 어떤 선생님까지 좀 등원 선생님을 쓰긴 해가지고, 그 비용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원래 맞벌이 할 때 보내던 거랑 완전 다르진 않아서 뭐 막 부담이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건 저희 사정인 거고, 그 정도는 비용을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정보니까 그렇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보낼 때 한국도 비슷할 거긴 할 거예요.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이제 기본 이제 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캐치먼트라는 용어로 부르는데, 그 보면은 캐치먼트 지도가 있어요. 여기에 살면은 요 학교, 여기에 살면 요 학교, 이 지도가 이제 행정부랑 다르게 좀 돼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보시는 게 본인이 보낼 학교 같은 걸 알아볼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캐치먼트가 달라도 학교에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학교도 이제 룸이 있을 거잖아요. 허용을 하면 다닐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도 몰랐죠. 몰라서 이제 고생도 좀 하고 했는데,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좀 좋은 정보가 아닐까? 저희가 지금 프랩을 포함해서 한 2년 정도 보냈는데, 좀 느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3가지가 있어요. 좀 놀랄 수도 있어요. 한국이랑 제가 다녔을 때 학교랑 진짜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같은 반에 저희 애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학창 시절에 뭐 영화 같은데 막 청년 들어오면 막 울은 형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 1살씩 많은, 따지면 형 누나죠. 같은 학년인데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 판단하에 학교를 늦게 가거나 아니면 같은 학년을 한 번 더 다니는 거예요. 그런 뭐 적응도 다 다를 거잖아요. 학습 속도가 다 다르니까. 어떤 뭐 학습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러 가지 뭐 적응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서로 상의를 해서 그러면 1년 더 다닐게요, 아니면 좀 늦게 갈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이 됐어요. 이거를 누구도 이상한 눈초리를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끼리 얘기했던 꿀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고 그냥 애기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게 안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한 가지가 되게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아마 저학년만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유치원 때는 종종
프랩, 그러니까 내년에 갈 그 학교 반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가가지고 견학식으로 체험을 해요. 미리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형 누나들이랑 같이 수업도 듣고 이제 그 반에 앉아서 이제 한두 시간 보내기도 하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프랩에 갔더니 1학년 반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애들 적응하라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귀찮은 일이잖아요. 어레인지 다 해야 되고 애들 오갈 때 이제 안전도 체크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모두에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애들 적응 잘하라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죠. 마지막도 이것도 엄청 특이한데 학교 학년이 끝날 때쯤에 되게 생뚱맞은 빈 리스트 종이가 와요. 한 5칸이 비어서 오는데 뭐냐면 내년에 같은 반 되고 싶은 친구 적어내라는 거야. 엄청 특이하죠. 저는 처음에 이게 그냥 쇼인 줄 알았어요. 거기 써 있어요. 최대한 붙여줄 거야. 너희 애가 내년에 가서 잘 적응하도록. 저는 뻥인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학년이 지나서 반편성 됐잖아요. 진짜 있었어요. 거기 개런티라고 돼 있어요. 최소 한 명은 우리가 꼭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학년이 바뀌어도 이 아이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한 명씩을 개런티 해준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를 매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살면서도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와 있으니까 한번 경험하고 싶고 뭐 한 달 살기라도 하고 싶을 때 뭐 얼마나 물가가 세? 아니면 니네 얼마나 써? 이렇게 하는데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왜냐면 일단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물가라는 것도 뭐 환율은 있지만 각종 이제 품목마다 다르거든요. 뭔 품목을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서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하던 블로그에는 정리는 다 해놨어요. 저희 케이스로.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밖에 못 할 텐데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부부랑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아이가 사는 세 가족이고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별로 돈 드는 취미는 없는데 집에서 놀고 뭐 자연에서 뛰어노는 거 정도인데 이제 먹는 데는 좀 아끼지 않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집은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렌트비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 케이스는 이제 2층 타운하우스가 이제 뭐냐면은 좀 단지처럼 이제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방 3개짜리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렌트비랑 이제 거주비를 하면 이제 수도세, 뭐 가스비, 전기세가 포함이 될 텐데 저희는 다 포함해서 월에 한 2,000불 정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호주는 차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근데 이제 차가 필요는 한데 근데 저희는 사실 차가 굴러가게만 되고 새 차도 필요 없고 중고차만 있으면 되고 뭐 크기도 필요 없어서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형 SUV를 타고 다닐 때 그럴 때 드는 게 이제 구입비는 사실은 좀 따로 왜냐면 나중에 되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빼고 이제 유지비가 결국에는 한국도 비슷해요. 뭐 보험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세, 뭐 등록비가 있고 그리고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가 드는데 저희 월로 따지면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300불에서 400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들 때도 있고 뭐 유류비도 달라지니까 그 정도가 아마 고정비인 것 같고 이제 먹을 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먹을 거는 근데 그 좀 극단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식을 안 해. 마트에서 장만 봐서 먹으면은 진짜 좀 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대형마트 뭐 콜스 울리 가면은 한 100불, 200불이면 넉넉하게 장 보거든요. 일주일 넘치게 먹어요. 그렇게 뭐 사주 먹으면 진짜 뭐 한 5, 600불로 한 달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식을 해. 호주가 이제 인건비가 좀 높다 보니까 외식비가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외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외식비가 포함되면은 되게 막 따블이 될 수도 있고. 그 정도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고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애가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교육비가 좀 붙을 것 같고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분이 뭐 대학교나 어떤 데 가서 배우려면 그 교육비가 좀 따로 들겠죠. 그런 건 이제 각각 아실 테니까 더 해야 되는 거고 하나 조금 추가로 들자면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가 여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2시 반에 끝나요. 2시 45분에 끝나요. 6학년이라고 늦게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늦게 끝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뭐 하냐 했더니 여기는 방과후 활동을 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뭐 입시, 수능, 뭐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예체능 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수영, 축구, 미술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애도 이것저것 하는데 그 비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30분짜리 뭐 한 40분짜리 클래스거든요. 일주일에만 한 번 보낸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면은 한 20불 정도?
뭐 25불 정도 들어요.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데 이제 한 2만 원 한국 돈이 돼서 근데 되게 임팩트 있고 되게 좋아요. 나머지 좀 생각해보면은 뭐 기타비라고 할 수 있는 뭐 통신비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뭐 집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폰 2개 쓰고 와이파이 집에 하나 하면은 한 월에 한 100불 안 쓰는 것 같아요. 100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한 80불, 90불? 저희는 그렇게 조금 지금 말씀드린 생활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는 술, 담배, 커피를 안 해요. 전 일절 안 하고 와이프는 커피만 마시고 애기는 또 입도 짧아서 뭐 이렇게 막 먹는 게 없어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덜 나가는 거? 이 정도가 저희가 쓰는 실제적인 생활비? 이게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처음 이제 같이 제안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아무리 돌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꾸미는 거 의미도 없고 제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생각이라는 이런 걸 그대로 하고 싶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요 자리를 일단은 마련해 준 이제 게리 씨한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컸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얘가 무슨 얘기하나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뭐 어떻게 느끼실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이제 호주로 올 때 이런 경험 뭔가를 내가 변화를 느꼈고 변화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했던 게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랑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거를 되게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어떤 현재와 다른 또는 새로운 걸 꿈꾸시거나 또는 지금 새로움을 겪고 있으신 이런 뭔가 변화에 대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고민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것들이 뭐 방향은 다 다르겠지만 뭔가 앞으로 좀 내가 바라는 방향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채널에서 정보도 보고 뭔가 좀 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공유하고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저도 일원으로 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사실 호주 오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 뭐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과 이걸 보시는 분들하고 어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고 기쁜 자리였어요. 그러면서도 뭐 마지막으로 혼자 주접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저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 이런 특이한 애도 있고 특이한 케이스가 있고 야 뭐 글을 뭐 쓰다가 책을 썼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궁금하면 뭐 갑자기 제가 썼던 책도 이제 보게 되면 이 책이 뭐야 라고 하면서 어딘가 가서 이제 또 한번 내가 아는 사람이 책을 썼대 라고 해서 뭐 읽어주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상상도 좀 해보는 거죠.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